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채용 서류 전형에서 1등은 떨어지고 22등이 합격했습니다. 관세청 산하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해당 기관의 원장과 간부들의 내부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에게만 면접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최종 합격도 모두 이들 차지였습니다. 홍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5년 12월에 올라온 국제원산지정보원 직원 채용 공고문입니다. 서울과 인천, 성남에서 근무할 신입 행정직원을 뽑았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관세사나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무역, 경제, 경영학 등 직무 분야 관련 전공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엔 공지된 규정에 따라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규정대로라면 1등에서 5등까지 5명에게 면접 기회가 주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76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2등과 3등, 5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4등, 6등, 13등, 15등, 22등이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4등 1명을 뺀 나머지는 떨어졌어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원장과 두 본부장의 내부 추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종 합격의 영광은 6등, 13등, 15등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원장과 간부들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한 채용 후보자들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우 의원실에서 추천의 근거와 평가 기준에 대해 국제원산지정보원 측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펼쳤던 다른 지원자들은 자신들이 왜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최저임금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은 가장 변화가 큰 분야로 꼽히는데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수가 뒤바뀐 여야 의원들의 전략은 현 정부와 전 정부 때리기로 나뉘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의원들의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 관련 증인 채택이 여야 4당의 간사협의로 무더기 불발된 데 대해 일부 의원이 해명을 요구하면서입니다. 일방이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쌍방이 서로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 산업부에 속해 있거나 정무위에 속해 있거나 하는 것은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1시간 가까이 지나 시작된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과 MBC 특별 근로감독 등 현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36시간만 교육받으면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투입되더라고요. 그럼 정부도 똑같이 투 스트라이크 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로감독관이 그 집회에 참여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이랬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 편향적인 근로감독을 했다라고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고 의혹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른바 전 정부의 적폐를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재 입증 자료가 영업 비밀로 둔갑을 했습니다. 삼성 입장만 대변한 과거의 고용노동부의 모습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이 개혁을 해 나가실지 한번. 국감에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지급과 게임업체 넷마블의 과로사 문제 등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 60여 명이 출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지난 수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고 부정채용 인원이 8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과 산업부 감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 대상 28개 기관 중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부정채용과 제도부실 운영으로 원자력문화재단과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 등에서 최소 805명의 부정채용자가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었습니다.
236명 중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했는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이 85명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 평균 소득은 358만 원,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4,291만 원이나 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채용 인원은 400여 명으로 일반 신규 인원 330여 명을 비롯해서 고졸 기능 인재와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을 구분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늘 20일까지이며 올해 채용부터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을 도입해서 원서와 면접 시험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공사는 학력과 연령 등의 제한은 없지만 업무 특성상 주간과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대가 국비로 매년 재학생 20여 명을 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보내지만 경찰 업무와 무관한 수업을 듣는 등 부작용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경찰대 교환학생 중에는 전통악기나 인형극 연습 등 업무와 무관한 수업만 듣거나 한 학기에 5에서 8학점밖에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대 관계자는 종합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경우 경찰 업무와 관련 있는 수업이 없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번호 체계 개편을 촉구한 여당 의원은 김부겸 장관의 주민번호를 맞추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국정감사 시작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저런 예산 추계가 나왔을 경우에 명확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충원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으로 일에 추계를 해보면은 1인당 5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본인 기여 부담금 포함하면은 약 94조 원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김부겸 장관은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다 국민들에게 정말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쪽으로 좀 집중함으로써 공무원 숫자만 늘렸다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김 장관의 주민번호를 직접 맞춰보며 생년월일 등이 아닌 임의번호로 주민번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번호가 다르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번호가 장관님의 주민등록번호였습니다. 이 밖에 최근 한반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지만 유사시 비상 대피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국내 5위 재벌그룹인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가 12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으로 한때 흔들렸던 신동빈 회장의 1인 지배체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자산 6조 원 규모 롯데그룹 지주회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롯데지주는 롯데 제과를 중심으로 쇼핑, 칠성음료, 푸드 등 4개 상장 계열사의 투자 부문이 합병돼 만들어졌습니다. 지주사 대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황갑규 롯데그룹 사장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황 대표는 지주사 출범이 혁신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주회사 출범이라는 오늘의 첫걸음은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롯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롯데지주 주식회사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생애주기 가치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심볼도 선보였습니다.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기존 50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롯데 측은 기대했습니다. 신동빈 회장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신 회장은 지주사 지분 13%를 갖고 있으며 내부 계열사 지분까지 더하면 40%가 넘습니다. 반면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은 0.3%, 신격호 총괄 회장의 지분은 3.6%에 불과합니다.
신 회장의 1인 경영 체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신뢰도와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롯데지주 출범이 경영권 분쟁 등 논란을 종식시키고 투명 경영의 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주처 임금 직불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건설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발주처 임금 직불제는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발주처 임금 직불제를 공공공사에 먼저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 투자, 이자소득 등 각종 소득을 신고한 이들 중 절반은 월 평균 180만 원도 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에서 2015년 통합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소득 신고자를 줄을 세웠을 때 중간 위치인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은 월 172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신고자 중 절반은 월 소득이 172만 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양극화도 심해서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의 72배인 1억 2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뇌혈관 자기공명 영상 MRI 진료 비용이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8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뇌 MRI는 가장 싼 곳과 가장 비싼 곳이 5.2배, 목 부위와 허리 부위 MRI는 최대 4.9배 차이가 났습니다. 인 의원은 각급 병원에서 동일한 MRI 검사 항목이 비급여라는 이유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급여 대상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공익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분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네, 구분아 캐스터, 오늘은 어떤 알짜 직업을 소개해줄 예정인가요? 네, 어제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국가기술자 자격증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가장 많은 평균 임금을 받고 있는 자격증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사실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자격증이라고 하니까 정말 솔깃한데요. 어떤 자격증인가요? 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 동안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이 취업률 등을 분석해서 이 국가기술 자격 취업률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월 평균 임금을 받고 있는 자격증 분야는 이 금융기술사로 월 평균 임금은 무려 756만 1,837원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 역시 이 100%에 달하면서 최고의 알짜 직업으로 뽑혔습니다. 아, 그런 알짜 직업이 있었군요. 그런데 금융기술사라면 언뜻 하는 일이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 어떤 직업인가요? 네, 먼저 금융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이 금융기술사에 대한 직업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금융이란 알루미늄 합금, 구리합금, 주철과 같은 금속 재료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를 제품으로 성형할 때 쓰는 금속성의 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나사부터 이 자동차의 거대 부품까지 모두 이러한 금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금형은 소재와 모양에 따라서 이 정밀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금형을 만들고 다루는 사람을 금형기술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직업일 것 같은데 이러한 금융기술사의 연봉과 전망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이 기술의 수요가 많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금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산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이자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전기나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자동차나 철도, 또 선박과 항공기 등의 수송기계와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정밀기계 완구 등 거의 모든 공산품 생산에 이 금형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금형기술이 보다 정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 있는 금형기술자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형기술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금형기술사를 단순한 기술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하는 일을 보다 깊이 파헤쳐 보면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직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금형기술자는 금형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조품의 외형과 또 내부 구조의 틀을 짜게 되는데요. 이 재료들을 금형 속에서 본을 따서 가공하는 방법을 뜻하는 이 사출 성형, 또 그리고 압축 성형을 뜻하는 프레스 분야에서 이 계획과 연구, 설계, 분석, 시험, 또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금형을 가공하고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경력이 쌓이면 공장 생산 라인의 금형 부분을 총괄하고 또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로 취업은 제조업과 관련된 회사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겠어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금형 제작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또 자동차나 전기, 기계 분야와 연관된 연구부서나 이 생산기술부서가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학계나 연구소, 또 국공립기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대학 교수나 기술시험, 또 금형 관련 검사나 분석 관련 전문가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속기술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채용이 됐을 때 보수나 승진, 또 전보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을 치를 때는 5%의 가산점이 부여되니까요. 그만큼 금형기술사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셈이 됩니다. 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전문직이었네요. 그렇다면 금형기술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실 금형기술사의 경우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가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1975년부터 시행된 이 금형기술사의 역대 합격자 수는 불과 159명인데요. 매년 한 자릿수의 합격자만이 나옵니다. 2015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71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서 17명이 필기에 합격했는데요. 이 중에 9명만이 최종적으로 금형기술사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험이 어렵기 때문인가요? 네, 우선 경력자만이 금형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관련 분야의 기사나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4년 또는 5년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굳이 관련 자격증이 없더라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에 실무 경험이 있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금형기술사가 되기 위해서 금형을 공부하고 또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초봉 2천에서 3천만 원대의 생산 공장에서 금형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가장 중요한가 보네요. 이와 더불어서 시험 역시도 중요합니다. 필기시험은 주로 프레스와 사출 금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맞아야 합니다. 면접 역시 30분간 구술형 면접이 진행되는데 이때 전문적인 금형 지식을 요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합격률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니까 지원하려는 사람이 정말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 관련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고학력 직장인 중에도 은퇴 후에 직접 업체를 창업하거나 컨설팅, 기업 고문 등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금융기술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을 만큼 업계에서는 꿈의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단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합격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금융기술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알짜 직업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알짜 직업 정보만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